그래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이제 노동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난주부터 민노총에서 네. 파업 7월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차 노조가 지금 가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제 경제단체에서는 이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네, 해선 안 된다 하고 있고 명백하게 네. 불법 파업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업도 이게 이 파업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난리를 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네. 전체 파업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요건도 못 갖췄는데 하긴 네. 했는데 네. 뭐 2시간 뭐 파업 이렇게 2시간 잠깐 뭐 일손 놓고 네. 대충 하면서 파업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봉급 많이 받기 때문에 네, 6월 달에 기아자동차가 했으니까 자기 안 하면 쪽팔린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냥 강압적인 그 지시에 의해서 해는 척해는 거예요. 사실상 파업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파업에 동참하는 노조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하투 시작이라 그러는데 그쵸. 사실은 네, 뭐 노조 측은 일일 급여 얼마씩 올려달라 뭐 이런 건데 네, 윤석열 퇴진하고 후쿠시마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요. 민주노총에 캡을 씌운 거예요. 그래갖고 하투 시작. 미안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네. 그런 요구를 뭐냐면 조합원 투표 붙일 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윤석열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네. 반대를 위한 총파업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 파업은 성공하지 못하고 네, 그쵸. 40만 명 참여가 아니고 공 하나 띄고 4만 명 참여가 들똥말똥하고 네. 그다음에 민주노총에서 그 파업한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오토바이 탄 사람들 보여. 라이더들. 네, 네. 이런 현대자동차 뭐 이런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총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기자님들이 이거는 제목에다가 파업을 써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파업도 아닌데 뭐 파업이라고 파업이 포장해줄 필요가 없는 왜 것 같습니다. 불법이냐? 네, 파업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네. 목적. 네,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은 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계되는 걸 가지고 노사가 불일치한 상태를 뭐냐면 쟁의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타협 파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요번에 민주노총에서는 뭐예요?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네. 그다음에 그 간첩단 뭐 수사한다 그래서 공안 탄압 중지,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먼저 노조 2, 3조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달라. 네, 그쵸. 이런 경우가 자기 요번에 요구 사안인데 네. 현대자동차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목적이 맞지 않아서 불법이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파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조합원들의 투표 행위를 거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가 있죠, 다. 절차가 네. 있습니다. 목적과 절차 두 가지인데 네. 요번에 현대자동차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은 금속노조 단일노조이기 때문에 네,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했으므로 네, 우리는 파업에도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노동조합이 네, 노동법을 어거지로 해석하고 노동법을 안 지키면은 여러분 노동조합이 노동법을 이렇게 형해화시키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네.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이렇게 웃기게 해석하는 집단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파업은 명백하게 불법 파업이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조합원마저도 굉장히 동의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파업이 되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은 네, 네. 자기들 임금을 좀 올리려고 우리 뭐 이거 회사 측이 안 들어주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할 거야. 네. 이렇게 민주노총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네. 민주노총은 그런 저간의 요구를 자기네 뭐 윤석열 퇴진 투쟁이랑 캡을 씌워서 네, 네. 국민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 이번 40만 명이 가고 윤석열 정권 끝장낼 거야. 이렇게 네. 허세를 떠는 거예요. 네. 이번 파업은 틀린 파업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오늘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이 건설 플랜트 노조도 이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주로 울산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파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 그 전 민주노총 전국 건설 플랜트 노조는 네. 지금 조합원의 83%가 파업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1일 급여 13,000원 이상, 노조 간부 활동 시간 보장, 유급 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게 네. 자기들은 저걸로 했는데 네네. 민주노총 총파업 내용, 네. 윤석열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 얘기가 네. 뭐예요? 이게 총파업이 아니고 네. 시기를 맞춘 투쟁이고 네. 사기 총파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네, 시기별 아니 투쟁. 그 네. 쌓아나온 건설 플랜트 노조도 네. 봉급 좀 그 일당 올려달라 이런 투쟁이에요. 그렇죠.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네. 민주노총 그 투쟁에 6개 당면 과제예요. 1번이 네. 윤석열 정권 퇴진, 퇴진. 2번이 후쿠시마, 네. 3번이 노란봉 투법 네. 관철, 4번이 공안 탄압 중지. 네.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네. 그거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의 요구하고 도대체 하나도 맞는 게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있어요. 네. 이렇게 조합원들한테까지 사기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떤 보건의료노조가 거예요? 예, 예.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병원에서 뭐 그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겠다 이런 병원들도 있고 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건의료노조, 건설기계노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보건의료노조 네. 내가 한마디 할까요? 네네. 보건의료노조가 요새는 보건의료노조 출신의 그 간첩단도 한 명 잡힌 적 있잖아요. 네. 보건의료 병원노조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하면 필수 사업장입니다. 공익 사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함부로 네. 뭐냐면 못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밥하는 뭐 식당 파업해 보니까 밥도 못 해주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 의사 간호사도 파업을 많이 안 해요. 근데도 자꾸 이런 걸 하면은 보건의료원들은 명심해야 돼요. 자기들 이해관계 봉급 좀 올리는 거로 파업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자들의 목숨이 절박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임금 인상에 절박합니까? 그것도 뭐냐면 민주노총의 윤석열이 그 퇴진이라든가 후쿠시마에 거기다 맞춰서 하는 거 여러분들 요구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싸웁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히포클라테스 네네. 이렇게 해서 뭐 나이팅게일 뭐 해서 네, 그렇죠. 열정과 헌신 그러는데 아니 환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여러분들 의사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노총은 명백하게 네네. 플랜트 노조 잘 들으세요.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예요. 네, 그쵸. 여러분 요구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왜 파업합니까? 이렇게 막 사기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노동운동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고 욕먹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정말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노동자한테 사기치는 거라니까 네. 노동조합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uk에서 찍어 누리기 파업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그리고 저기 나가는 분들이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건설노조 대부분이라고 내가 해도 옛날 과언이 물어보니까 아닌데요. 네네. 너 왜 나가 물어보니까 안 네. 나가면은 일감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8 그러면서 막 토요일 날 좀 쉴라 그러면 나오라 한다고 그냥 입이 대빨 나와 있더라고. 근데 그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정말 이 민주노총은 이 시민 괴롭히기 대회를 열면은 정말 1등할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해서 시민 괴롭히는 행동은 어떻게 생각해서 저렇게 기발한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퇴근길에 저렇게 부부젤라를 불었습니다. 부부젤라 혹시 아십니까? 알죠? 그 뿌 소리 나는 예, 거. 뭐 축구장이나 이럴 때 응원할 때 막 시끄럽게 상대편 저기 기 흐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네. 부부델레를 갖고 온지 알아요? 왜 가져왔어요? 시위를 했는데 모이는 네. 인원이 50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 저 사진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 보이잖아요. 너한테 피해를 막 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전에 건설노조 파업할 때 어떻게 해요? 밤에 네. 어린애 울음소리 막 크게 틀어놓기, 네, 총 그쵸. 쏘는 소리 크게 틀어놓기, 개 짖는 소리 크게 틀어놓기. 그래서 정말 그 엽기적이죠. 그거. 선량한 네. 시민을 괴롭히고 저것도 뭐예요?
몇 명 아니면서 저렇게 막그 부부젤라를 그 옆에다 대고 막 불면은 정말 짜증이 얼마나 날까요? 안 그래도 업무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퇴근하는 길에 저렇게 막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그게 우리나라 다라죠. 판사님들이 네. 퇴근길에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들이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판사들 전부 AI로 바꿔야 된다고. 아니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집회 결사유죄가 중요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이 언론도 그렇고 다 양면 서로 양면성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향수에 젖어서 저렇게 시민을 괴롭히는 것을 국민의 권리라고 용인하는 것, 이게 구시대 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쵸. 저렇게 괴롭힘을 안 당할 권리도 있는 것이지, 지나가는 시민, 운전하는 시민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저렇게 다수를 괴롭히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아니 네, 국회에서 안 되는 행위죠. 법정에서는 네. 누가 소리만 일도 너 나가, 판사가 너 감치, 아니 지네 법정에서는 지가 왕처럼 막 감치 매기고 모독 했는데, 네네.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저러면은 법원 판사들이 당해봐야 된다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것들이 그냥 다 국민 세금으로 다 봉급받고 끝나고 나면은 한 500만 원씩 연금 받아 먹으면서 왜 그러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은 또 질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인도 안쪽으로 이동해서 시민 통행로를 확보해달라, 질서 유지해달라고 했더니 그 마이크 들고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의 손을 꺾고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그냥 그러니까, 또 없는 것 같아요. 무법자들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네. 이 시위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네. 뭐라 그래요? 집회와 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권리와도 조화가 이루어져야죠. 네. 아까 그 귀 막고 길 가는 시민은 얼마나 도대체 짜증날까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쵸. 법이 없으면은 부부젤라 부는 애 한 방 때리고 싶잖아요. 그쵸. 네. 나 같으면 그러겠어. 이걸로 그냥 네, 그 뺏어가지고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죠. 근데 그 집회를 하고 그 종료 시각을 또 넘겼대요. 그 사람이 종료 시각을 넘겨서 노숙 집회까지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강제 해산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집회를 하는 건 좋다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네. 집회 시위건 노동법의 파업이건 이게 어떻게 해요? 법과 절차를 네. 지키면서 이제 우리 성숙한 시민이 될 때가 됐잖아요. 왜 난장판으로 해냐고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 아니잖아요. 언제쯤 성숙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퇴근길 시위를 법원이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14일에 또 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이 참다 못해서 이제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 기종 노조의 대명사다, 네. 정말 유감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 네, 맞죠. 이 사실 노동자 이콜 민노총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 이콜 약자 아닙니다. 그거는 요새는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는 세입자와 임대자,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는 네. 약자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월세 살 때는 우리 엄마가 네. 우리가 그 오형제였는데 아들이 2명이라고 하고 네네. 우리 큰애부터 엄마 따라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다 들어가서 이삿짐 남기고 나서 3명이 네. 모르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아. 나가라 그럴까 무서워서. 근데 아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네. 서로 계약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게 노동자와 뭐냐면 사용주도 물론 뭐냐면 힘이 세고 약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뭐냐면 서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질서에 의해서 서로 각기가 자기 권리를 누리며 사는 시대가 발현한 것이지, 세상에 막 영원한 강자, 영원한 약자 이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아닙니까? 문맹률이 가장 없는 곳이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국에서 이 선진 시민 의식이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되어있지 노동자 않으면, 약자라는데 네. 내가 봤을 땐 자영업자가 제일 약자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자가 누군지 혹시 모르죠. 내가 얘기해 줄까요? 누굽니까? 김건희. 아니 네. 이게 뭐 해도 그냥 이상하게 얘기해요. 제일 약자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약자는 김건희예요. 네, 좀 불필요한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이게 네. 직급이 높다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네. 강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어딘데 옛날 같으면 안 그러죠. 근데 지금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그러지 노동자라고 반드시 약자가 아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얘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만약에 약자 이 약한 편에 있는 노동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건 민노총이 아닙니다. 그럼요. 오히려 그 사람들 괴롭히는 게 민노총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좀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약자라고 네. 해서 옛날처럼 뭐 옛날 신창원이 막 이런 때 3, 40년 전 얘기한 거 약자라고 네. 해서 장발장 시대 눈물 젖은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 해서 징역 보내면 되느냐. 지금 세상은 네. 서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네. 서로 특별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약자 강자 아니라니까요. 또 장발장 얘기하시니까 얼마 전에 그 6.25 참전용사 그 네. 할아버지께서 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반찬을 훔치다가 또 경찰에 잡힐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생각이 또 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은 짠하지만 네. 약자고 배고프다고 해서 너무 걸 훔치거나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훔치는 건 죄가 아니냐. 나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든가 사회적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노동자는 약자니까 대충 해고 시위 집회 시위 결사회자는 억울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대충 법을 어겨도 괜찮고 이런 쌍팔년도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 법원도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지금의 시대적 그 분위기에 맞춰야지 3, 40년 전에 이런 방법으로 판결을 하거나 그걸 편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은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정말 이 공예 민노총.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당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이 민노총에서도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 노동에 관련된 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성소수자 저 무지개 색깔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윤석열 퇴진 이게 어딜 봐서 노동자를 위한 여기 보면 일입니까? 다 보이니까 네. 최저임금 네. 그 민생 파탄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 퇴진 그래놓고 최저임금 12,000원으로 네. 사람답게 살자. 네. 여러분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똑까놓고 얘기할까요? 네. 12,000원으로는요 사람답게 못 살아요. 이렇게 막 선동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네. 사회 안전망 정도지. 저렇게 해서 막 프레카드 붙여놓고 그리고 민노총은 거의 다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저 최저임금이랑 관련도 없습니다. 훨씬 많은 고소득자들인데 왜 자기들이 최저임금을 얘기합니까? 8월 5일 날 노동부에서 네. 최저임금 고시를 했는데 그 전에 네. 우리 국민노조에서 최저임금의 A부터 Z까지 네. 또 낱낱이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줄 테니까 네. 최저임금 그렇습니다. 네. 저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올리면 일단은 뭐 일자리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네, 물가 상승의 원인입니다. 그럼요. 저거 다 누구 돈으로 주는 건데요. 결국에는 다 소비자들이 내는 아니 거예요. 뭐 네. 후쿠시마니 저 프레카드 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네. 프레카드 보면은 거기에서 예외 조항이 두 가지 있어요. 네네. 그 5개 광고물법 4조 아니 5개 광고물법 제8조 4항 네. 5항에 따르면은 네네. 정치 활동과 노조 활동은 비영리니까 막 붙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도 네. 어떻게 돈 마련해가지고 한 10만 개 한번 붙여볼까? 그렇죠. 이 국민 괴롭히는 민노총 해산하라 이런 거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좋을 것 같아. 아니, 네. 이게 저게 참 네. 프라카드 이게 양당이 협치 안 하고 쌈박질로 그러는데 저거 협치했어. 저런 거는 또 협치하죠.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이 네. 5개 광고물법 8조 바꿀 때 둘이 네. 짝짝꿍 했어요.
같이 했죠. 보시면 저 사진 한 장에 지금 플랜카드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저 뒤쪽에도 붙어 있거든요. 저게 다 민주노총에서 붙인 겁니다. 아니 저게 국회 앞에 가봐요. 그냥 난리 법석이고 어디 그 현대자동차 앞에 어디 재벌회사 앞에 네. 그다음에 사람 많은 그런데 앞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뭐가 붙었어요. 내가 엊그저께 관악구를 갔는데 네. 관악구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알아요? 되게 재밌는 게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그래놓고 뭐 그 뭐지? 뭐 그 세슘 우럭 너나 처먹어라 이렇게 네.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붙인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대한민국 해양 뭐 우럭 사랑 뭐 모임이라고 붙어 있었게 이런 유령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네. 버젓이 있어요. 관악구에다 가보니까 그 저 세슘 우럭 너나 처먹어라 이렇게 네. 써진 게 참. 이게 공해지. 공해죠. 저게 뭡니까 저게? 그리고 이제 또 국회대로 아까 국회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네. 데에서 이번에 그 금속노조에서 정글도 휘두르다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김준영이다. 구속 동지 석방하라. 또 이런 문구도 이게 있다고 또 합니다. 내 이름하고 비슷해. 아 짜증나게. 네. 그래서 이 그 5개 광고법 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정말 눈을 아프게 하는 정말 운전할 때도 방해되잖아요.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이거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네. 한마디 할게요. 요 전에 네. 어떤 사람이 그 뭐요 이렇게 자전거 비슷한 거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 한 명 이렇게 타고 쭉 가는 거. 그 전동 예. 그거 네, 타고 킥- 가다가 전동 킥보드. 그 뭐지? 그 밤중에 예. 그게 그냥 그 뭐지 모가지에 걸려가지고 크게 다쳤죠. 네. 다친 사람이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 나는 가장 이게 좀 불공정하다 하는 게 자영업자들이 네. 프란카드를 붙일 때 네. 저것을 지 맘대로 붙이면은 벌금 내요. 근데 노동조합과 그쵸. 정당은 공짜예요. 나는 이거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보통은 신고를 하고 걸어야죠. 아 신고를 하고 거는 게 네. 아니고 돈 내고 거는 거예요. 네. 그 이 프레카드 게시판에 그 자영업자라든가 네. 이런 힘없는 국민은 돈 내고 순서 기다렸다 걸고 그렇죠. 정당과 노조는 아무데나 목 좋은데 지 맘대로 공짜로 네. 마구마구 걸고 여러분 이건 공정이 아니에요. 이거 불공정해요. 자영업 하는 여러분, 장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프레카드 걸면요 벌금 한 400만 원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놈은 공짜고 누구는 돈 내고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 직업이 민주노총이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왜? 이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또 돈을 뜯어낸 민주노총 간부 7명이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 노조 복지기금 뭔가요? 이게 내가 보니까 복지 향상과는 무관하게 네. 뭘로 쓴지 알아요? 이 급여나 렌터카 비용에 썼다고 하는데요. 렌터카 비용. 네. 참 이게 네네. 과거에 내가 노조할 때는 막 월급 100억만 올려줘 네. 저임금 10만 원일수 이랬지. 네. 렌터카 타려고 이렇게 막 삥땅 뜯고 뭐 이건 안 했어요. 네. 이게 지금은 네. 이렇게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민주노총 이런 경우가 저렇게 폭력 휘둘러 비리 저질러 네. 부패 거기다가 간첩단이 그냥 버글버글해. 저거는 이적 단체인지 범죄 조직인지 근데 이 구분이 안 가네요. 네, 근데 범죄 조직이 맞는 것 같은 게 부산 경남 레미콘 제조업체 40여 곳으로부터 이 4억 7천여만 원을 챙긴 거예요. 7명. 얼마요? 4억 7천여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안 가지고 그냥 노조만 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사회자님은 네. 470만 원도 없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미안해요. 아픈 것을 찌르지 마십시오.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도 뜯고 또 이번에는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쿠팡 어린이집 앞에서 삭발을 하고 혈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왜 또 혈세로 왜 써? 그때 이 쿠팡에서 민노총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허위 사실 유포로. 근데 계속해서 그거예요. 강제 해고 하지 말아라. 중단해 집단 해고 중단해라 하면서 혈서를 써? 네, 어린이집 앞에서 삭발을 한번 했었대요. 그 이후에 또 혈서까지 썼다. 아니 네. 막 그 카트칼로 자기 손바닥 갈라 혈서 쓰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해요. 아니 어른이 봐도 그렇게 충격적이고 무서운데 혹시라도 애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네. 그 혈서 쓰는 사람들 그 혈서 써서 그 피 낭비하지 말고 네. 그 뭐예요? 그 피 헌혈해 주는데 어디죠? 적십자 가서 저거 네. 헌혈하세요. 혈서 쓰지 말고.
좀 그게 맞지 않나요? 공익을 위해서 해야죠. 그렇지. 네. 혈서 쓰지 말고 여러분 헌혈하세요. 네. 근데 공익을 헌혈을 안 하고 네. 똑같은 피라도 저렇게 막 혈서를 쓰면은 네. 지기들이 무슨 안중근이어서 손가락 잘라서 혈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쿠팡 그 배달 기사들은 제발 민노총 오지 말라 하는 입장 아닙니까? 민주노총만 오면은 네. 수입이 그냥 반으로 막 반토막 난 다음에 네. 그런데 저렇게 혈서까지 쓰면서 지금 그것도 뭐 대가리까지 깎아가지고 저건 정말 너무 폭력적인 아니 것 같습니다. 머리 깎고 네. 빡빡 깎고 꼭 제소자 같잖아요. 막 카트칼 들고 네. 손바닥 찢어서 막 혈서 쓰면은 네. 여러분 주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이게 겁 안 납니까? 저런 게 뭐냐면은 폭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위협하는 행위잖아요.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나이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배우고 그러는 시기거든요. 그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 기억이 평생 갈까요? 어른들은 잊어버리기는 하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서 쓰지 말고 그 피를 네. 자 적십자에 가서 네. 헌혈하면 여러분 빵도 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공익적으로 써요. 저런 데다 피 낭비하지 마세요. 네. 저게 뭡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이를 맡긴 직원이 아이들이 코앞에 있는데 해도 너무한다. 이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앞에 극단적인 집회는 막아야 하는 건 아니냐라고 저거는 호소했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네. 아니고 폭력 행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노조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국민을과 조합원을 막 괴롭히는 활동을 네. 노조 활동이라고 포장하니까 과거에 저같이 노동운동 한 사람으로서 제가 노조 위원장 출신인데 창피하고 좀 쪽팔리잖아요. 노동운동 저렇게 하지 마세요. 네.